서울 강남의 한 초고층 빌딩 42층 대한건설 회의실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가져와서 내 앞에 놓고 앉아 있어? 김도현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죠.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신경이 날카로웠어요. 아침부터 연달아 터진 악재들 때문이었죠.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고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초조함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이서연 대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32살의 그녀는 평소에도 침착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오늘따라 실수를 연발했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말이죠. 사실 서연은 요즘 어머니 생각에 자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작년 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 정미숙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오래된 편지와 사진들 때문이었어요. 그 속에는 자신이 전혀 몰랐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도현 회장의 분노는 더욱 격해졌어요. 평소라면 이 정도 실수는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치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던 것처럼 말이에요. 다시 검토? 야, 이서연, 내가 여기서 몇 년째 일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해? 내가 지금 장난하고 있는 줄 알아?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임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부장급 임원부터 신입사원까지 총 12명이 참석한 원래 보고 회의였는데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도현 회장이 화를 낼 때면 온 빌딩이 얼어붙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박재호 상무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해본 터라 서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사표 써. 내가 자선 사업하는 줄 아냐? 도현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연달아 터진 악재들 때문에 그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어요. 청주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환경 문제가 불거졌고 협력업체와의 계약에서도 문제가 생겼죠. 게다가 주식시장에서는 대한건설 주가가 3%나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원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에요.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야 했던 그녀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어요. 어머니 정미숙이 간호사로 일하며 딸 하나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딸을 위해 밥을 해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어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하자 도현 회장은 더욱 화가 났어요. 평소 같으면 이 정도면 충분히 위축될 텐데 서연의 태도가 오히려 당당해 보였거든요. 알겠다고? 그게 사과야? 진짜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내가 이 회사 만들어서 여기까지 키운 게 너희들 놀이터 만들어주려고 한 줄 아냐?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다른 참석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말라고요. 뭐라고? 도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이름은 정미숙이에요. 그 순간 도현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펜을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정미숙, 그 이름은 20여 년 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첫사랑의 이름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지만 결국 버려야 했던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료를 정리하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도현 회장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죠. 다른 참석자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서연이 회의실을 나간 후에도 도현 회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박재호 상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요? 하지만 도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키고 있었어요. 정미숙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현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가자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미숙,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20여 년 전 28살의 김도연은 지방 소도시에서 올라온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는 서울에서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고향을 떠났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며 용돈을 벌던 그때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정미숙을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다친 그를 치료해주던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한 번에 마음을 빼앗겼죠. 괜찮으세요? 상처가 깊네요. 미숙의 첫마디였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가난한 자신을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첫 번째 사람이었거든요. 미숙은 25살이었고 부모님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간호사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나 정말 큰 사람 될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젊은 날의 도연은 그렇게 약속했었어요. 미숙은 그런 그를 믿어주었고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요일이면 한강변을 함께 걸었고 미숙이 만들어준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미래를 꿈꿨어요. 도연은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미숙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사랑받는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도연이 건설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 사장이 자신의 딸과 결혼하라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건설업계는 학벌과 인맥이 모든 것을 좌우하던 시대였습니다. 지방 출신의 가난한 청년이 성공하려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었어요. 그때 미숙은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도현과 만난 지 3년째 되던 해였어요. 도현아, 우리 아기가 생겼어. 미숙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기뻤지만 동시에 막막했어요. 결혼할 돈도 없었고 아이를 키울 형편도 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회사에서는 사장 딸과의 결혼을 더욱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상황을 정리할게. 하지만 도연은 당시 사업 확장을 위해 사장 딸과의 정략 결혼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그는 결국 야망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평생의 후회가 될 줄 모른 채 말이에요. 미숙아, 미안해. 나는. 그날 밤 도연은 미숙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던 그 순간을 도연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울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말했죠. 알았어, 도연아. 당신 뜻대로 해. 하지만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미숙아,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 당신은 당신 길을 가. 그것이 둘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도연은 그 후 사장 딸과 결혼했고 건설업계에서 승승장구하며 현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미숙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설마 그 아이가? 도연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이서연의 나이를 계산해보니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32살이면 미숙과 헤어진 지 정확히 33년 후에 태어난 계산이었죠.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위스키 한 병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해 보였어요. 성공한 재벌 회장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20여 년 전에 그 가난한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박재호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회장이 사무실에 남아있는 것을 걱정한 것이죠.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박 비서. 네, 말씀하세요. 이서연 대리. 그 사람 인사기록 한번 가져와봐. 박 비서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관심을 갖지 않던 회장이 갑자기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지금 가져다 드릴까요? 응, 지금 당장. 박 비서가 나간 후 도연은 위스키 잔을 기울였습니다.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을 태웠어요. 정미숙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박 비서가 이서연의 인사기록을 가져왔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성명 이서연 생년월일 1992년 3월 15일 출생지 경상북도 안동시 가족관계 모 마이너스 정미숙 작고 부 마이너스 미상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장학생 경력 대한건설 입사 5년차 기획팀 대리.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미숙이라는 이름이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 마이너스 미상이라는 글씨가 가슴을 후볐죠. 출생지도 경상북도 안동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박 비서 나가봐. 그리고 아무한테도 이 일 말하지 마. 박 비서가 나간 후 도연은 혼자 있었어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니 이서연이 대학교까지 장학금으로 다녔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키웠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었고요. 특이사항란에는 모친 간호사 출신, 작년 암으로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이 혼자서 아이를 키웠구나.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났구나.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젊은 시절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숙은 평생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았던 것이죠. 그때 인터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이서연 대리가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표? 왜?
어제 회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사팀에서 말리고 있는데 의지가 굳은 것 같아요. 도연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연을 보내면 안 되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번에도 놓쳐서는 안 되었어요. 당장 이서연 대리를 불러.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울었던 흔적을 감추려고 한 것 같았어요. 회장님 부르셨나요? 앉아봐. 도연의 목소리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어요. 서연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표 낸다고? 네, 제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건 내가 어제 너무 했던 것 같다.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김도현 회장이 직원에게 사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실수를 했으니까요. 서연아. 도현이 서연의 이름을 부르자 서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회장이 직원을 이름으로 부르는 일은 정말 드물었어요. 보통은 직급으로만 불렀거든요. 어머니, 정미숙 씨는 언제 돌아가셨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이야기는 언제나 가슴 아픈 주제였습니다. 작년 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신이 서연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어제 그렇게 호되게 꾸짖었는데 말이에요. 미안하다. 네, 내가 어제 너무 심하게 했다. 정말 미안해.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은 이런 회장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항상 차갑고 권위적이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혹시 어머니에게서 아버지 이야기 들은 적 있나?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그녀에게 언제나 아픈 주제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냥 궁금해서.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는 꿈이 큰 사람이었다. 그 꿈을 위해 우리를 떠났지만 미워하지는 말라고요. 도연의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미숙이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어요. 오히려 딸에게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넓었을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 아버지도 후회할 날이 올 거다. 그때 용서해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연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하는지. 어머니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아버지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자신은 항상 어머니와 단둘이었어요. 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딸을 위해 밥을 해주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20여 년 전 미숙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결혼한 후에도 버리지 못하고 몰래 간직해온 추억들이었습니다. 이것 좀 봐.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도현과 어머니 미숙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이게 뭐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본 것도 처음이었고 더군다나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본 것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서연아, 나는 정미숙을 사랑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여 년 만에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너는 내 딸이야. 서연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사진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선뜻 믿어지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요. 이런 일이 어떻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도연이 일어나서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서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증오하고 원망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제 자신을 호되게 꾸짖었던 그 사람이 아버지라니 이런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살아온 외로움, 어머니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한 모습,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아,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당신을 기다리셨어요.
서연이 아버지가 언젠가는 우리를 찾을 거야 라면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으실 때도, 통증으로 밤잠을 못 이루실 때도 서연아, 내 아빠는 분명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는 우리 앞에 나타날 거야 라고 하셨어요. 도연은 무릎이 꺾였어요.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숙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믿고 기다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나도 찾고 싶었어. 하지만 뭐요? 당신은 성공하셨잖아요. 큰 회사도 만드시고 좋은 집에서 사시면서 왜 우리는 찾지 않으신 거예요? 서연의 질책이 이어졌어요.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였으니까요. 그때 서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지만 꾹 참고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편지 봉투는 낡고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오랫동안 서연이 간직해온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도연에게라고 미숙의 친필로 적혀 있었어요. 20여 년 만에 보는 그녀의 글씨였습니다. 여전히 단정하고 예쁜 글씨체였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흔들려 있었어요. 아마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쓴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미숙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편지지는 병원에서 쓰는 것 같았고 글씨도 평소보다 약해 보였습니다. 도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우리 서연이가 당신을 만났다는 뜻이겠지. 나는 원망하지 않아.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 젊은 시절 우리 모두 꿈이 있었잖아. 당신은 성공하고 싶었고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었어.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 다만 서연이를 부탁해. 이 아이는 당신을 닮아서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 하지만 마음만은 나를 닮아서 따뜻하거든. 이 아이가 당신을 원망할 수도 있어. 그래도 이해해줘.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의 마음을 말이야. 사랑해, 도연아. 그리고 고마웠어. 편지를 읽는 동안 도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숙의 용서와 사랑이 편지 행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해해달라고 서연이를 부탁한다고 하는 미숙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서연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서연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으면 안 될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서연은 솔직했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걸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상처와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시간을 줘. 내가 그동안 못해준 걸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게.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윤희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아내였어요. 평소 같으면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데 오늘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비서가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윤희는 울고 있는 서연과 도연을 번갈아 보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남편이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윤희야,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윤희가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회사 직원인 것 같은데 왜 회장실에서 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내 딸이야.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남편에게 딸이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아니,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 윤희야. 너한테 말하지 못했어. 아니, 나도 몰랐어. 윤희는 서연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습니다. 확실히 남편을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코라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뭔가 당당한 기품도 남편과 비슷했어요. 그럼 회사 직원이었던 이 사람이 내가 모르고 있었어. 어제 우연히 알게 됐지. 윤희는 충격을 받았지만 현명한 여성이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 정도는 말이죠. 서연 씨, 맞나요? 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도 당황스러운데 아버지의 아내까지 만나게 되니 더욱 어색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윤희의 첫 질문이었어요. 서연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차가운 반응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니 놀라웠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윤희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어요.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혼자 아이를 키운 그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자신은 남편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 여자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겠구나 싶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연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차를 몰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이 묻힌 추모공원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서연에게 주소를 물어봤지만 그녀는 아직 만나고 싶지 않다며 주소만 알려주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간 곳은 조용한 언덕 위의 작은 추모공원이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마련한 곳이었죠. 입구에서부터 정성껏 가꿔진 정원이 보였고 곳곳에 계절꽃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미숙의 묘는 공원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자리였어요. 비석에는 정미숙이라는 이름과 함께 사랑하는 엄마, 딸 서연이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묘 앞에는 미숙이 좋아했던 흰 국화가 가득 피어 있었어요. 도연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져온 꽃다발을 정성스럽게 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숙아, 나왔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20여 년 만의 재회였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돈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어. 바람이 불어와 도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마치 미숙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미숙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너를 떠나던 그날 나는 성공하면 다시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성공한 후에는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린 후였고 너를 찾을 용기가 없었어. 도연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서연이 정말 잘 키웠더라. 너를 닮아서 착하고 나를 닮아서 고집도 세고 똑똑하고 당당한 아이로 자랐더라. 그는 그날 밤 미숙의 무덤 앞에서 밤을 새웠어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서연을 만난 지금의 마음까지.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한 도연은 서연을 다시 불렀어요. 서연은 어제보다는 조금 침착해 보였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젯밤에 어머니 뵈러 다녀왔어.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묘를 찾아갔다는 사실이 의외였거든요. 어떻게 그곳을? 너한테 주소 들었잖아. 미안해, 허락도 없이.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어제보다는 부드러워졌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간 것을 보니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아버지로 인정받고 싶지만 강요하지는 않을게. 도연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서연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어머니가 사랑했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해줘. 내가 여기 있으면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편지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서연이를 부탁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하신 이상 아버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특별 대우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서연 대리로 일하고 싶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의 자존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아직 저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알겠어. 그날부터 이상한 일상이 시작됐어요. 도연은 서연을 보면서 미숙을 떠올렸고 서연은 도연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워해야 할 대상인데 어머니의 편지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회사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도연은 서연에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감히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서연이 먼저 도연을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퇴근 시간 후에 회장실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야기 좀 할까요? 도연은 서연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어요. 둘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한 달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서연이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차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왜 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났는지.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서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어머니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당신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궁금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씩 알아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가 왜 그토록 사랑했는지.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어머니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프지만 동시에 그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너의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겉모습도 그랬지만 마음이 더 아름다웠지. 도연은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처음 만났던 날 함께 한강변을 걸었던 일, 미숙이 해준 요리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내 어머니는 간호사였는데 환자들에게 정말 친절했어. 특히 아이들을 좋아했지. 언젠가는 나와 결혼해서 예쁜 딸을 낳는 게 꿈이라고 했었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셨나요?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머니는 평소에 요리를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바쁜 일정 때문에 대부분 간단한 음식으로 때웠었죠. 정말 잘했어. 특히 김치찌개가 일품이었지.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따뜻한 국물을 끓여줬어. 서연은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어 신기했어요. 평소에 과묵했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떠나신 거예요? 가장 듣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도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했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지. 그때 회사에서 사장 딸과 결혼하면 큰 프로젝트를 맡겨주겠다고 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었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큰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야 미숙이도 태어날 아기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럼 어머니랑 결혼하시면 됐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는 어렸어.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 현실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지.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결국 틀렸어. 성공은 했지만 진짜 소중한 걸 모두 잃어버렸어. 내 어머니도 너도.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도연의 선택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후회하시는 거죠? 매일매일 후회해. 특히 내가 내 앞에 나타난 후로는 더욱 그래. 둘은 그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도현과 서연은 조금씩 가까워져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에게 과거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고 서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도연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들어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서연아, 시간 있으면 어머니 성묘같이 가지 않을래?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라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둘은 함께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미숙이 좋아했던 흰 장미와 국화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서연도 어머니가 좋아했던 케이크를 작은 상자에 담아 가져왔어요. 미숙의 무덤 앞에서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미숙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솔직해졌어요. 미숙아, 서연이 데리고 왔어. 우리 딸, 정말 잘 컸어. 서연도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찾았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용서해드리려고 해요. 그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눈물로 터져나왔어요. 서연아, 아직은 어색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서연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앞에서야 비로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터져나왔어요. 아빠,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물어봐.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망설임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랑해. 그리고 너도 사랑해. 그날 저녁 도연은 서연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윤희도 서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는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해. 윤희의 말에 서연은 감동했어요.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사실 윤희도 처음에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서연을 만나보니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도연은 말했어요. 서연아, 회사에서도 이제 우리 관계를 공개하는 게 어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갑자기 회장의 딸이라고 알려지면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도연은 서연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무엇보다 서연이 편안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후로도 둘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해 갔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생일을 챙겨주고 가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서연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감기에 걸렸을 때 도연은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었어요. 어머니가 해주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말이죠.
이런 것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버지니까 당연한 거야. 그 순간 서연은 정말로 아버지가 생겼다는 실감이 났어요.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1년 후 서연은 드디어 회사에서 자신이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란이 일었지만 서연의 실력을 인정하던 동료들은 금세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그동안 특별 대우 없이 실력으로만 인정받았던 서연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 도현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의 책상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현, 윤희, 그리고 서연이 함께 찍은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어요. 네, 아빠. 서연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 호칭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아빠, 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 기일에 가족끼리 같이 성묘하면 어떨까요? 도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서연이 윤희까지 포함해서 가족이라고 말한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그날 밤 도현은 미숙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서재에 몰래 간직해 두었던 젊은 시절 미숙과의 사진이었습니다. 미숙아, 고마워. 우리 딸 정말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책임질게.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늦었지만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도현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성공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찾았고 이제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윤희도 서연을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서연도 윤희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몇 년 후 서연이 결혼할 때 도연은 직접 버질로드를 걸어주었어요. 그 순간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아빠 사랑해요. 서연이 버질로드를 걸으며 속삭인 말이었어요.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하늘에서 미숙이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분명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이런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명처럼 만난 아버지와 딸 그리고 그들을 이어준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늦었지만 다시 만난 부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